야, 정말 이렇게 큰 공간에 아무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텅텅 비어 있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이렇게 비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한 층에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200명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층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지금 제가 확인한 본 사람이 3명밖에 없습니다. 저까지 4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저는 지금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소호에 나와 있습니다. 소호는 뉴욕 맨하튼에서도 가장 트렌디한 거리이자 뉴욕 패션의 중심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렸던 위워크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위워크는 2010년에 뉴욕 맨하튼 소호에 상가 건물 1개층을 임대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1개층을 임대해서 그 공간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유 오피스로 만들었습니다. 위워크는 이곳 소호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급성장했는데요. 한때는 기업 가치가 4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60조 원에 달하던 세계 최대 공유 오피스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위워크는 몰락하게 됐을까요?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위워크의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은 직접 위워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용 공간이 아닌 회의실을 예약을 했는데요. 이렇게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을 예약했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이용을 하기로 했더니 60불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저 혼자 쓸 예정이기 때문에 가장 가격이 저렴한 회의실을 골랐는데 1시간에 60불이면 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4명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1인당 1시간에 15불 정도를 내는 셈입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면 위워크에서 메일로 출입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제 저한테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개조하고 있으니까 뒷문으로 출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키카드를 받아야 하는데요. 들어와서 11층으로 먼저 가서 키카드를 받고 오늘 예약한 8층에 지금 현재 회의실로 이동을 해와 있습니다. 모든 층에는 커피와 차가 있습니다. 간식은 아까 11층에서 구입을 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용 공간을 한번 보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단순히 업무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워크는 사무공간 제공을 넘어서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위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무실에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을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는데요. 아예 사무실 자체가 불이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워크가 왜 위기를 겪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잠시 후에 저와 함께 2층을 비롯해서 다른 층들의 그 이용객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함께 확인을 해 보시죠. 미국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시작된 재택근무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월가에서는 재택근무 단속을 할 정도로 이 재택근무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인데요. 회사에서 주 5일 사무실로 출근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자꾸 재택근무를 하는 거죠. 이 특정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뉴욕 전반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월가의 주요 은행들도 출근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 대형 로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구내 식당을 무료로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회사에 안 나오니까 밥을 공짜로 줘서라도 나오게 하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사무실 출근 비중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뉴욕의 상황은 재택근무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위워크 같은 이 공유 오피스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위워크가 몰락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재택근무는 위워크의 위기로 이어졌지만 몰락의 시작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위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단 미국의 오피스는 임대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크레딧도 중요하고 회사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우리처럼 보증금을 많이 받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차인들의 오퍼를 보고 건물주가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오피스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뉴욕 같은 곳에서는 기업들의 콜라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 잠깐 사용할 업무 공간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워크가 등장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위워크는 공유경제의 상징,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습니다. 위워크는 2010년에 이스라엘 출신의
애덤 뉴먼이 창업을 한 공유 오피스 기업인데요. 이 애덤 뉴먼은 원래 미국 뉴욕 브루클린 쪽에서 아동복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동복을 팔던 28살의 애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고민을 했고, 이 친구 미켈 맥켈비와 함께 큰 사무실을 여러 개로 쪼개서 임대를 주자는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만듭니다. 바로 위워크의 전신인 그린데스크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서 몸집을 줄이려는 사업가들이 그린데스크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애덤은 그린데스크를 팔고 2010년에 지금의 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위워크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하고 이를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단순히 공간뿐만 아니라 입주사들끼리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공간도 벽이 모두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사소하지만 이런 인테리어 하나하나가 모두 입주사들 간의 경계를 허물고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면서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급성장했습니다. 2010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5년 만인 2015년에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에 달했고 2018년에는 무려 4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60조 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은 겁니다. 위워크는 현재도 세계 33개국에 600여 개의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 같아 보이던 위워크는 최근 상장 2년 만에 상장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30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주가가 1달러를 밑돌면서 상장 폐지 요건을 갖췄습니다. 현재 주가는 20센트 수준입니다. 위워크는 이달 초에 당국에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의구심이 있다며 본인들 스스로 파산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이 같은 위워크의 몰락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워크의 몰락의 중심에는 창업주 애덤 뉴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위워크의 위기는 코로나 이전에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2019년 말부터 규모를 줄이고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수익성에는 항상 빨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IPO 과정에서 위워크의 위기는 본격적으로 대두됐는데요. 위워크는 건물주와 장기 계약을 맺고 이용자들과는 단기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책임을 위워크가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커질수록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위워크가 지게 되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 기름을 부은 건 CEO였는데요. 뉴먼은 위워크의 위 브랜드를 사서 저작권료를 받거나 그리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위워크가 임대하도록 하면서 사익을 취했습니다. 애덤 뉴먼은 2018년에 6천만 달러짜리 전용 제트기를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때도 회사는 적자 상황이었습니다. 애덤 뉴먼은 퇴직할 때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019년에 17억 달러, 그러니까 퇴직금으로만 2조 원을 챙겼습니다. 위워크는 이때 당시 사정이 어려워서 직원 수천 명을 해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조차 창업주인 노먼을 사기꾼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손정희 회장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애덤 뉴먼과 처음 만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위워크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위워크에 총 100억 달러 이상을 쏟아 부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고평가되기 시작했고 위워크의 거품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뢰를 잃은 애덤 뉴먼이 소프트뱅크에게 위워크를 넘겼지만 이용자들에게 한 번 잃은 신뢰를 되찾지 못하면서 위기가 이어졌고 거기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큰 공간이 있는데요. 이 큰 공간에 아예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용을 한 것 같은 이렇게 흔적이 있는 사무실도 오피스도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한 명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공용 공간에 복사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정말 이렇게 큰 공간에 아무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텅텅 비어 있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이렇게 비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한 층에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200명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층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지금 제가 본 사람이 3명밖에 없습니다. 저까지 4명이 있습니다. 이제 9층을 보고 있는데요. 9층을 보시는 것처럼 9층에도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다 아예 비어 있고요. 큰 공간이 이렇게까지 비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 비어 있는데요. 지금 위워크를 보시고 계시는데 모든 층이 다 이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주변에 위치한
위워크에 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위워크의 공용 공간을 제 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저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보실 수 있고요. 사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위워크는 다른 위워크 공간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큰 편인데요. 지금 여기가 위치가 월스트리트 바로 지금 중심가에 있고요. 그리고 맨하탄의 중심가, 그러니까 지금 저기 유리 밖으로 보이는 건물이 뉴욕 맨하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저기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위워크의 파산은 단순히 위워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워크가 파산하고 그동안 사무실 공유 목적으로 사용하던 이 부동산들이 시장의 매물로 등장하게 되면 뉴욕 맨하튼의 공실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현재도 16%에 달합니다. 10곳 중 16곳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뉴욕 상업용 부동산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고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은행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최근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위워크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소호에 있는 위워크와 그리고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바로 옆에 있는 위워크, 이렇게 두 곳을 직접 찾아봤는데 위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적고 그리고 비어있는 위워크의 공간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위워크의 실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